구글 근데 와 AI 칩이 그러니까 저 뭐냐 양자 칩이 이렇게 시장에 기대값을 가져올 만한 이슈인가? 구글 주주지만 양자 이슈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너 그러면 신고가야. 야 이거 신고가 가겠는데 이거? 야 구글도 200달러까지 쓱 올려주나 모르겠네요. 네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양자칩에 대한 우리가 지금 벤치마크도 없는 상황이라서 모르겠어요. 올라주면 땡큐인데 오늘 구글 관련된 트레이드를 만약에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쵸 만약에 할 것 같으면은 기준은 좀 잡으셔야 됩니다. 기준은 잡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오는 반대가리 모양새를 보셨을 때 지금 오늘은 확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180달러면 저 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저 위에서. 그러면 이게 뭐 시봉 이런 거 열어놓고 보면은 답이 안 나와. 왜냐면 저 위에 떠버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분봉이나 5분봉 이런 걸 엽니다. 형 신고가 신저가 혹은 정고점 도달은 기간을 보통 어떻게 잡는 거야? 신고가의 기간요. 신고가까지 퍼센트를 기준으로 좀 계산하시면 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근데 저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조금 이따가 이거 이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만약 이거를 트레이드 관점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5분봉도 너무 떴다 그래서 약간 이게 그 뭐 좀 이평선 기준을 잡기 어렵다 그러면 3분봉 이렇게까지 끌고도 돼요. 끌고도 되는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얘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트렌드를 찾으셔야 돼요. 트렌드. 어느 점을 트렌드로 어느 그런 거를 트렌드로 잡고 올라가고 있냐. 그리고 이런 거 보실 때 지금 그 전에도 보실 때는 한 20 정도? 22평에서 한 뭐 50, 100까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를 이제 지지하고 올라오는 이런 모양새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 이게 요선 22평입니다. 22평. 22평, 5분봉에서 22평 깨면은 그때 그냥 단타에서 익절하면 이걸 손절 라인으로 손익절 라인으로 잡고 가면 요런 거 매수 매도 포인트로 잡고 가면 오늘 해볼만 하겠네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기준선을 잘 정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근데 양자컴은 이게 기존 CPU, GPU랑 비교를 어떻게 할 건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스펙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대량 양산이 돼야 하면 진짜 돈이지 그죠? 예,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는 좀 긴 시결로 놓고 보시면은 그래서 최고가가 얼만데 빅테크니까 최고가가 얼만데라고 했을 때 190불이에요. 190불을 오늘 가느냐 만약에 수급이 잘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190불 가면은 190불 어제 테슬라 400불처럼 190불이면 200불까지는 갈 수 있냐? 190이 끝이냐? 200이 끝이냐?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땡겨가지고 이제 시봉 이런 거 땡기는 거죠. 쭉 이렇게 약간 추세가 잡히면은 시봉을 땡겨가지고 이게 30분봉 아니면은 1시간봉 이런 거 해가지고 이평선 놓고는 어디서 내가 익절할래?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질문이 좀 좋은 질문이라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미국 주식을 그냥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어떤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율 1,500원 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내년에요. 환율 1,500원. 9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1,500원까지는. 1,450원은 당장 갈 확률이 저는 한 8, 90%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500원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의 정치 지형적인 이런 그 충돌이 계속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그 상황이 이어지면은 1,500원 쪽으로 볼 수 있겠으나 중국이 금리 인한다라는 점이 글로벌 외환 시장에는 좀 크게 다가오는 중이라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90%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1,500원? 반반? 반반? 우리나라 사태가 해결이 좀 지지부진하면 그러면은 뭐 더 이렇게 지금 오늘 솔직히 이렇게 막 국회에서 나온 군복 입은 아저씨를 나와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이거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설마 이게 정말로 총뿌리를 겨누려고 계엄을 한 거겠어. 그냥 농담삼아 그 있잖아. 술 먹고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에서 오늘 나온 인터뷰들을 봤을 때는 저는 많이 걱정되는 게 야 이거 진짜 몇몇 어르신들 지금 계엄사령관이랑 있잖아 국방부 장관이랑 몇몇 있잖아 그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그러니까 생도 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봤던 그 계엄에 대한 환상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건가라는 그런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옆에서 계속 꼬신 거 아니야 대통령을. 대통령도 거기 동조를 해버린 거고 그리고 버튼을 누른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군이 동조를 하고 그 용화대가 동조를 했으니까 이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저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진짜 저 위쪽에는 계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많이 무서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 뉴스들 보고 인터뷰 이렇게 국회 청문회 한 거 보다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 저는 계엄 시대에는 제가 잡혀가기 딱 좋은 인물이잖아. 막 바른 말 하려고 그러고 뭐요? 내가 뭐 틀렸는데요? 막 이러면 이제 빡 맞으면서 삼천교육대 끌려가고 막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살기 힘든 시기가 계엄이라고. 아닌데요 이거 틀렸는데요 그러면 이 새끼야 빡 테이버는 학고라서 안 잡혀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혀간다는 게 아니고 저는 계엄 같은 시대에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은 단병했을 사람이에요.
그 있잖아. 그 되게 불의를 보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노노노. 불의를 보면 나대는 사람.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좋게 표현하면 그런데 주변 지인들의 평가 중에 하나는 불의를 보면 나대는 사람. 딱 그 잡혀가기 좋은 포지션이죠. 잡혀간다기보다는 그냥 길 가다가 얻어맞기 좋은 포지션.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저는 더 많이 무서웠습니다. 불의 말고 돈에 움직인다. 뭔 불이냐 그러는데 돈 싸봐요. 예, 돈 한번 싸봐요. 그 휴그 아저씨 돈 한번 싸봐요. 제가 돈도 좋지만 개소리하면 돈을 쏘셔도 저는 욕을 쳐박습니다. 돈 좋지.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자본주의인데. 근데 아무리 돈을 주셔도 개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니 돈 안 받는다 한다. 오케이? 40ml 넣어드립니다. 아직 안 잡혀갔어요. 네. 계엄 해제됐어요. 네. 왜 그러십니까? 네. 계엄 해제됐어요. 네. 제가 지금 쫄아야 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참 되게 21세기 되게 자유롭게 살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는데 큰일 날 뻔했어. 그쵸? 자, 어쨌든 일단은 보시면은 신고가 신저가 혹은 전고점 도달의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저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이게 핀트에 안 맞는 통일감이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신저가를 언제 기간? 보통? 뭔 소리야 이게? 이건 좀 물음표고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가 매매법.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계엄이 빠를까? 이버형 결혼식이 빠를까? 야, 내 결혼식보다 2차 계엄이 빠르면 그거는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2차 계엄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쇼시지, 풀쇼시지. 감당이 안 되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큰일 날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형 기업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전화 오면 가면 안 된다. 방송할 사람 없다. 아니 선생님 제가 맛있는 거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요? 살립시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장이 아침에도 제가 방송 장 열리기 직전에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살만해요. 두 가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그냥 벽 보고 서 있어. 예. 태엄령이라뇨? 다 조용히 하세요. 코스피 3000 vs 이버형 혼사길. 삼촌과 혼사길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그렇게 올해 ACBM 잘 팔고 그 개똥을 쌌는데 야 2800 갖다가 밀렸는데 지금 3000은 한 3, 4년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결혼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신고가랑 전고점 요거에 대해서 기간을 그러니까 특히 미국 주식이 잘 해당됩니다. 우상향하는 주식. 전 특히 애플에서 이 짓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애플이랑 구글에서 진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보자. 이게 형 한익 4% 정도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 4% 정도 어떻게 보냐고요? 저는 내년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BM 관련돼서 삼성이 지금 여전히 죽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물려있는 노보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보노를 지금 요 라인에서 물타기를 좀 시게 했는데 왜 그런 기준 어떤 계산으로 여기서 내가 들어갔느냐 그걸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방송에서 대놓고 샀잖아. 여기서 물타기 좀 시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미 제가 매수했던 포인트는 여기서 모으다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여전히 평단이 좀 위긴 한데 이게 노보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 때도 어찌 보면은 이평선에 닿았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비중을 겁나 세게 태운 건 여기입니다. 비중을 어찌 보면 떨어질수록 비중을 더 태우는 게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 계산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걸 쉽게 한번 볼게요. 맨 위점을 150불 라인이라고 그냥 최고점을 일단 우리가 그냥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요 라인을 요 라인을 125달러라고 할게요.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는 여기 라인을 100달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이제 좀 분석을 하실 때 우상향 가능하냐? 맨날 우상향 얘는 신고가를 쓸 수 있냐 없냐 이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더 성장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뭐 52주 신고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상 최고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가 정말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앞으로 뭐 사업성장, 사업 미래 성장성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얘가 계속해서 이제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 우상향 가능성이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예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우상향 가능하냐라는 이 질문에 무조건 예스가 나오는 종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상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가지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왜냐면 본인이 체크하는 밸류에이션이나 본인 지표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한 종목은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상향 가능하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야 내가 이걸 투자를 하지.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강남 아파트 사는 이유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우상향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예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기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저는 이제 그냥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매매하면 되게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 찍고 조정 왔을 때 5%, 10%, 15%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하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 뭐 오르면 내가 얼마 먹을 수 있는데 125달러에 25달러잖아요. 오르면 내가 20% 먹을 수 있다 이거야. 신고가 쓸 때.
제가 노보노를 이번에 100불에서 되게 세게 들어간 이유는 150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들어가면 50%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50%를 어느 기간 안에 달성하면 돼요? 어느 기간 안에? 여기서 배팅한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1년 안에 20%를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는 만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그 베이스에 들어가는 게 목표 수익률이랑 그리고는 목표 기간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계산함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숫자가 여기서 붙는 거지. 뭐냐 그러면은 컨센서스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있어요. 그리고는 뭐 이게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나오는 타겟 프라이스 TP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보면서 50%면은 얼마? 50%면은 2년 안에 50% 될까? 연 복리 20%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정도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확신할 수 있겠느냐를 기준으로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보노가 빅테크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스닥의 주도주냐 그랬을 때 191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노보노는 약간 1911 쩌리 느낌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좀 더 공식이 잘 맞아요. 빅테크는 수급이 좋아. 빅테크에서 이걸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썼거든요. 빅테크는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빅테크는 그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뭐 나스닥이 빠지겠어요 라고 하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얘가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고 해외 기업이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도주냐, 유명하냐, 거래가 많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인덱스 자금의 수혜를 받냐라는 점에서 노보노는 제가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럼 저는 이 2년 안에는 잘 모르겠지만 50%라는 수익이 워낙 제가 어찌 보면 지금 다이어트 약물을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그냥 장기로 모아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AI만큼 중요한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약물. 이거는 엔간에서는 이거는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물에 대해서는 진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아프기 전에 어찌 보면은 이게 예방주사 맞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해라, 다이어트해라 그러는데 시간이 없고 맨날 회식하고 살찌고 이러는데, 이거는 주사 맞으면은 알아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변에 지금 맞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지금 관찰 중이에요. 그리고는 더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 실제로 먹는 약이 딱딱 줄어드는 게, 식욕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신고가라든지 약간 이 기술적으로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뭐 HD 현대엘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조선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저 신고가나 전고점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 놓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우리가 매도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매도 시그널. 요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 거냐, 그리고는 뭐 사람마다 또 전략이 다를 수 있죠. 나는 100불에 사서 얼마? 이평선 125불, 여기 지금 이평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볼 거야, 박스로. 요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1년 안에 125달러는 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맹점은, 기술적 분석은 진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맨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확률이 몇 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몇 프로 확률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해요. 일라이가 아니고 노보노인 이유는? 그냥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노보노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보노가 좀 더 포트폴리오가 단순해요. 1911보다. 1911은 다이어트 약물도 봐야 되고, 다른 뭐 이런 뭐 약물들도 봐야 되고, 신약하고 있는 것들 파이프라인, 그리고는 알츠하이머 약물도 봐야 되잖아요. 노보노는 다이어트만 보면 돼. 그래서 저는 좀 더 포트폴리오가 간결하다라고 볼 수 있는, 노보노는 당뇨병 약물을 개발하다가 그걸로 지금 다이어트 약물로 GLP-1으로 이제 이게 확장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1911은 신약을 다 하다가 그 중에서 당뇨병 약물에서 GLP-1을 뽑아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인 거고. 그러니까 1911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개 다 하고 다 잘하니까 1911가 최고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거보다 지금 가장 주도가 되는 약물들, 치매, 알츠하이머, 탈모,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돈 겁나 땡길 수 있는 약물들이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파고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밸류에이션이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요때 이제 릴리가 비싼 게 문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비중을 확 키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모아가는 만큼 정도였는데,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기준치는 정말 여러 방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항상 확률을 따지셔야 되고, 여기서 반등 주면 땡큐인데 빠질 확률도 항상 있거든. 그랬을 때 내가 빠졌을 때도 뭐 손절을 칠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뭐 좀 이게 비중이 낮기 때문에 더 뭐 요 밑에 칸수 내가 물을 타겠다, 이런 전략을 바로바로 세우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데서 항상 그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 다음에는 매수를 하고,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재미없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어느 정도는 어떤 식으로 차트를 이제 보고 접근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이슈, 기간을 설정할 때는 저는 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빅테크 기준은 그냥 신고가 딱 때려놓고 지금처럼 나스닥 뭐 밸류 좀 비싸다 그래도 6개월 1년 뒤면 올라갈 거 아니야. 6개월 1년 뒤에 20% 벌 수 있다 그러면은 1년에 20%만 벌면 되지. 그래서 배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빠르게 벌면은 뺐다가 또 뭐 관찰하고 관망하는 거고. 다들 미국장에서도 이렇게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미국장은 이렇게만 접근해도 돈 벌 수 있어요. 미국장은. 그게 참 좋지. 전고점 돌파하면 기계적으로 일부 매도하나요? 아니요. 전고점 돌파 이후에 3일선, 5일선 이탈할 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매도 시그널 찾아야 된다. 전고점 돌파가 어찌 보면은 뭐 테슬라도 400불이라고 라운드 피겨 딱 가고 난 뒤에 어제 매도가 터지긴 했잖아요. 거기를 매도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 뭐 구글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190불까지 오늘 쏘면은 매도를 좀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분봉 열어놓고 매도하겠지. 뭐 30% 판다 이런 식으로 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게 꾸준히 올라갈 때가 진짜 이제 찐 상승이고 꾸준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 이평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요럴 때 팝니다. 요럴 때. 그러니까 요런 라인을 주로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그거는 이제 케이스를 진짜 많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신고가 영역에서 신고가를 간 이유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는 하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